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연구 주제로 이제 삼은 사람이 조소왕이고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여기서 그 한철연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임시 현장에 이제 신인일치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고 그 임시 현장에 이제 초안자가 조소왕이어서 그 신인일치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소왕의 종교관을 이제 작년에 이제 연구 논문으로 게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의 이제 일환으로 그럼 이번에는 좀 철학 사상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연구를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과정 중에 있는 연구이고 또 이제 이 논문을 이제 발표문을 보내드리고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이제 그동안 또 저의 생각에 좀 변화들도 있어서 이제 이번 발표 자리에서는 현재 제가 어떤 이제 시도들을 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소왕이 쓴 철학 관련한 글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철학적으로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글이 이 소왕기설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짧은 이제 분량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많은 명제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조소왕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독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글을 이해하는 걸 목표로 두었었고 조소왕 연구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철학 관련한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연구가 쉽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조소왕이 철학 관련해서 쓴 글은 총 3가지인데 보시다시피 분량이 매우 소략하고 소왕기설을 제외한 나머지 그 글은 발해경은 이제 조소왕이 용기의 형이상학이라고 해가지고 본인만의 독창적인 용기 사상론을 펼쳤던 2-3장 분량의 글이고 신라거 원효 대사전 같은 경우에는 원효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게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신의 어떤 불교 사상과 어떤 독창적인 사유를 보이는 거는 한쪽 정도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소왕이 이제 삼균주의라는 정치 사상을 창안할 때 이렇게 독특한 도식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1932년이랑 33년도에 한국 독립당 당의 연구 방법을 이제 조소왕이 쓰면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철학적인 해석의 부분인데 내가 앞으로 쓰겠다라고 한 게 그 제목만 남겨 있고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자료의 어떤 부족한 부분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로 조금 조소왕의 철학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목표로 둔 게 이 소왕 기설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이제 목표로 크게 방법론을 3가지 정도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이제 기설이기 때문에 기약과 관련된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이제 그동안의 연구자 분들도 해석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연구자 분들이 조소왕은 유물, 유심을 포함한 유기론이다, 혹은 리기 이론론이다라는 해석을 하여서 그럼 이러한 것을 참고하여서 한국 철학적 지평 안에서 가장 유기론자로 알려져 있는 화담과 리기 이론론자로 알려져 있는 그 논문 임성주의 그 잡저 리기론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연구자들이 짚지 못했던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제 소왕기설은 유교적인 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은 기설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불교적인 용어가 등장을 하고 특히 각은 총 13번,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짧은 분량에 13번씩이나 등장하는 등 다양한 이제 불교적인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독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태극기 민족혁명론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그림에서도 지금 보면 시각과 본각이라고 이제 불교적인 용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소왕이 소왕기설을 쓸 때만 이런 유교와 불교적인 용어를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발해경이라던가 원효 대사전을 쓸 때도 그 원효 대사전도 불교적인 논리로만 또 펼치지 않고 유교적인 용어들을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소왕기설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걸 고려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여서 그 이제 원효의 대승기실론 소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고 해서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 방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사실
이 방법론 세 번째가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어떤 유교적인 어휘를 가지고 왔든 불교적인 어휘를 가지고 왔든 사실 그 포장지는 불교적인 어휘이고 유교적인 어휘인데 그 안에 내실은 본인만의 독창적인 어떤 의미를 다시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즉 소왕기설이라는 그런 해석을 함에 있어서 조소왕의 어떤 독창성을 중심으로 그 시대상과 그 다음에 그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지와 함께 새롭게 이제 분석이 되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독창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삼상입니다. 이 삼상은 이제 소왕기설에서도 사용이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발해경, 그 신라국 원효 대사전에서 줄곧 사용이 되는 것으로 보아 조소왕이 굉장히 밀고 있었던 개념이었다. 근데 이제 이 삼상이라는 거는 사실 원효 대승기실론소의 1심 삼상이라고 해서 최상용을 이제 삼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조소왕은 그거를 그 표면만 가지고 그 내용은 자신이 이제 독창적으로 이제 시간과 공간과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원리로서의 고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복잡해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소왕기설을 조금 구조적으로 나눠가지고 그거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시도들을 해보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지금 제가 생각하는 독창성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소왕기설에서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원리인 고와 시간과 공간인 고시공이 정확하게 똑같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일체의 편제에 있고 일체처의 편제에 있고 일체시를 아우르고 일체이치를 포함한다 해서 처시리라고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해경에 와서는 이게 고공시로 정확하게 다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0년 뒤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 원효 대사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고시공을 얘기하면서 하나하나씩 고란 무엇이고 고상이란 무엇이고 시상이란 무엇이고 공상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고시공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 태극기 민족혁명론에 이게 이제 내원도, 그러니까 이게 내방 여기 안에 있는 게 내방이고요. 이제 밖에 있는 게 외원인데, 이 외원도를 이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의미 기호들로 이렇게 채워져서 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상과 공상을 보면은 뭐 공상은 뭐 동서남북 좌우상하에서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시상은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고상과 관련된 거는 선에서 미가 있고 악에서 진이 있고 행이 과고 행이 기고 이러면서 또 선이 망이고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현재 그 서술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고상과 시상과 고상과 공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 연원과 함께, 불교적 연원으로서 원효의 대승기실론소와 함께 그 소왕기설을 이제 분석해 보았을 때 일치점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치점을 보면은 그 소왕이 물 외에 기는 없고 기 외에 리는 없고 리 외에 깨달음은 없고 깨달음 외에 리는 없고 또 다시 리 외에 기는 없고 하면서 물기 리 각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기 리는 성리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고 그런 걸 가지고 왔다고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독특한 거는 여기에 각을 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렇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다라는 논리가 그 원효의 대승기실론 소에서 각의 개념을 설명할 때 얘기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깨달은 본각이라는 것은 이제 막 깨달은 시각이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본각이 있다는 것은 불각이 있기 때문이고, 또 시각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면 불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개념이 사실은 다 대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사실 깨달음은 하나이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도 이미 깨달음이다라고 하면서 그 중생심이 진여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승기실론소의 핵심인데, 이런 논리가 좀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왕이 각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어떤 연관성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교의 논리, 대승기실소의 논리를 온전하게 또 다 가지고 왔다고는 하기가 어려운데요. 대승기실론소에서는 이제 불교의 이제 얘기는 결국은 그럼으로써 깨달음이라는 그 언어 자체도 없다.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이제 불교의 핵심이라면 조소왕은 또 요거는 부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음은 있다. 그러니까 기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는 그 표현하는 것 자체에 어떤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온전하게도 같지 않았다. 그럼 이게 무슨 의도였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는 어떤 불교와 유교가 만날 수 있는 지점에서의 사유를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유교와 불교의 융해성이 그의 좀 독창적인 의도로서 이 글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융해성이 나타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요. 앞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리 외에 각이 없고 각 외에 이런 리와 각을 얘기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악기에서 인간의 본성을 욕망이 발동하고 욕망이 발동하면 호에 대한 알미 생긴다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조소왕은 성과 욕으로 쓰고 여기 지가 아닌 각으로 바꿔서 쓰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세상용이라는 범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각각 천명과 술성과 수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길을 정의 내릴 때 그 중에 하나의 내용으로서 깨달음이다라고 하면서 묵조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생로병사와 성주개공 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소환기절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라국 원유 대사전에서도 이게 이제 불교의 어떤 원유의 위대성과 그 이제 깨달음을 이제 얘기하는 글인데 그걸 서술함에 유교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즉 나비인 이후에 자리를 차지하고 이게 불교에서 온전한 깨달음 이후에 드디어 이제 만날 수 있는 경지는 선천의 길을 호흡하는 경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고상을 설명함에 음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역학적인 어떤 기로서 이거를 풀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이 이제 이번에 발견한 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더 많은 사실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왕이 직접 서화담에 대해서 언급한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분들이 서화담과의 어떤 측면에서 이제 언급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진 않고. 근데 제가 막상 서화담의 이런 잡저의 리기론을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좀 찾을 만한 부분이 없어서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논문 임성주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의미와 표현과 형식 면에서 서화담보다는 더 많은 유사점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 임성주 같은 경우에는 리기 동실론을 이제 펼쳤던 독특한 성리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이 형이 하의 세계가 결국 진리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 리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리와 기는 결국 같고 이 기의 세계 자체가 그냥 그 자체의 진리다 라면서 그래서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나도 하나의 리고 너도 하나의 리다 라고 하면서 그 우리 형이하의 세계에 있는 모든 각각의 기도 하나의 다 각각의 존재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리와 기가 모두 하나이기도 하지만 만개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리를 펼쳤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연구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이러한 논리가 사실 그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여성 성리학자로 알려져 있는 그 임윤지당의 이제 오빠로 임성주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임성주의 이러한 어떤 형이와 세계의 그 진리 자체를 얘기하고 너와 나의 각자의 독특성을 얘기하는 것이 평등론과 조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조소왕도 이제 삼균주의를 얘기하면서 균등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지점에서 어떤 유사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지금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분석한 거를 보면은 먼저 의미상에서 6부분에서 조금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우선은 그 기의 무시종을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임성주가 자신만의 리기론을 가지고 인간의 심성론을 얘기하면서 사실 마음이 그 자체가 성이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인간 전체가 이미 하나의 진리다라는 심과 성이 하나이고 성이 도가 하나이고 고와 성이 또 하나이다라는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앞서 얘기했던 물기리각이 하나다라는 논리와 완전 같진 않지만 조금 유사한 점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므로 리라는 것은 사실 이름 붙인 것일 뿐이다. 실제는 기일 뿐이다. 이러면서 그 이름 붙임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그 임성주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조소왕은 그냥 왈이라고만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논문집에서 그러면은 인간, 이 형이하의 세계가 진리라면은 어떻게 한 인간이 진리가 될 수 있는가를 풀이하는 게 이제 호연지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호연지기가 소왕기설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논문집에서 이게 굉장히 긴 글인데 이제 사람들이 다 리의 하나만을 얘기한다. 근데 분수적인 측면을 나는 그래 좀 더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각자 이제 독특성이 모두 다 하나의 천성이고 그 자체로 뭐 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소환기설에서는 그 기를 키워야 한다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각자가 이제 그것을 얻으면 사물이 각각 그것을 얻으니 성의 맛은 같지 않고 해서 이런 성미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즉 각자가 이제 독특하게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런 측면에서 조금 유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조소왕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때 썼던 일기장을 동묘락초가 있는데 그 동묘락초의 일부에서도 모든 자연의 만물들은 각각의 독구성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이제 소환기설을 쓸 때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글에서 그러니까 소환기설도 하나의 글이고 논문집도 매우 긴 분량이지만 하나의 글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동일한 어휘가 유교적인 사상적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휘이긴 하지만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를 정의 내릴 때 형식상에 조금 유사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걸 소왕은 덕이고 각이고 고고 성이라는 범주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제 지인용이고 그다음 원형이정이고 사단칠정이고 뭐 이렇게 또 각에서는 묵조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논문도 이제 기라는 것은 체이이고 생의이고 유행불식이고 불측이고 막지연 이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이제 그 추상적인 범주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구체화될 수 있는 측면을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리고 소왕은 불교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은 좀 유사한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우선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환기설을 전반적으로 이제 분석해 보면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앞에 부분은 기는 전자이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또 다른 어떤 그 당시의 기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쓴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최상용 범주로 자기만의 특수한 기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물길이각에 이제 해석을 하고 그다음 기의 범주론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기의 수양론으로서 호연지기와 무연지 대비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 특수론에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 체라는 거는 그 성이고 천명인데 그거는 그 체득해야 하는 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그 욕은 그 욕을 절제해야 되고 또 각은 밝혀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체상용의 범주를 얘기하는 거의 끝에가 그 수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소환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많은 분량으로 이런 수양론을 얘기하면서 호연지기와 무연지 대비를 얘기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소환기설이 언제 쓰여졌는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 추측으로는 1920년경, 발해경 22년경으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뒤에 그 수양론을 조금 더 자신만이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용기의 형이상학으로 발해경을 이제 집필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조소왕은 만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철학적 단편을 적어왔고 자신의 정치 사상론을 정립해 나갔다. 그에게 철학은 단순한 철학이 아닌 우리 삶을 혁명시킬 수 있는 논리적이고 타당하며 보편성을 갖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가 기설을 썼던 거 그리고 거기 굉장히 독창적인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지고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들을 결국은 이 사회혁명을 위한 어떤 바탕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사상인 삼균주의를 이제 기초하는 초기 작업으로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 모든 게 유추입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은 기하적인 바탕, 그래서 누구와 더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하적인 바탕 속에서 이제 불교적인 깨달음을 융해했고 또 소왕의 독창적인 개념을 더하여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본인만의 문제의식을 해결하려고 작성이 되었던 글이었다. 하지만 이제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이제 근거가 밝혀진 게 없고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갭을 채워나가야 하는가. 그는 삼균주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정당의 어떤 장문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활동과 그 다음에 그가 또 관심을 가졌던 그 종교, 그 다음에 철학. 근데 매우 소략한 이런 분량으로서의 철학들과 또 해석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 연구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그의 이제 언어는 그 유교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불교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제 갭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그 후대 학자들이 그냥 창조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채워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삼균주의 학생 동맹에서 본인은 직접 이런 균등이라는 것이 바로 이 유기론 철학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점에서 어떤 연관이 이제 정확하게 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네,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한소영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이제 오주연 선생님 나오셔서 그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주셔야 됩니다. 네, 그 선생님 그 앵커처럼 좀 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그 건국대학교 오주연입니다. 일단 제가 제출한 그 토론문을 읽는 방식으로, 발췌하면서 읽는 방식으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임시헌장을 기초한 조소왕은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을 이끈 실천적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정치적 실천은 재헌헌법 제정과 정당정치 확립 등 해방 이후 한반도 정치 질서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탓인지 그동안 조선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학, 사학, 정치학적 접근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상적 궤적이 삼균주의로 수렴되는 과정을 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동서사상의 교차적 수용과 변형 양상을 사상사적 맥락에서 통시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송희 선생님의 글은 조소왕 사상의 연원과 독창성을 한국 철학적 맥락에서 조명하려는 시도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소왕기서를 중심으로 조소왕 사유를 형성한 두 연원으로 유학과 불교에 주목합니다. 그에 의하면 조소왕의 기철학은 임성주의 리기 일원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기, 물, 리, 각의 상호 우정 구도와 각의 도입은 원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연원을 밝힌 뒤로 저자는 조소왕의 독창적 사유를 삼상의 설정과 수양론의 강조에서 찾고, 그의 철학이 관념의 축조가 아닌 실천의 독려를 목적으로 했음을 강조합니다. 요컨대 이 글에서 소왕기설은 기학적 기반 위에 불교적 깨달음을 융해하고 삼상이라는 독자적 개념을 더해 독립운동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글로 재해석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조소왕의 사상을 정치 이념에 국한하지 않고 철학적 지평에서 재조명함으로써 그의 사유에 깃든 계보적 맥락과 내적 복합성을 드러내는 데 일조합니다. 나아가 조소왕의 철학을 내재적 사유 전통의 변용이라는 관점에서 재위치시킴으로써 한국 철학의 사상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논자로서 미처 이해하지 못한 지점들이 있어서 다음 물음으로 저자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유교적 연원 분석의 타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자는 기존 연구에서 조소왕의 기철학이 주기론 또는 리기 일원론으로 해석되어 온 점에 의거해서 소왕기설을 서경덕과 임성주의 텍스트와 비교하여 계보적 근접성을 분석합니다. 그 결과 주기론자로 분류되는 서경덕과는 일부 내용상 접점이 확인되지만 임성주와는 내용, 어휘, 형식면에서 깊은 유사성이 드러나기에 조소왕의 기철학은 임성주의 리기 일원론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임성주와의 유사성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의심의 이유를 제가 길게 적어놨는데요. 요지만 밝히자면 제시해준 근거로 이 글에서 제시한 그 근거들, 그러니까 그 표현들은 대부분의 기철학자들에게 공유될 만한 내용이거나 표현상은 유사해 보일지라도 그 내용은 상이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볼 때 이제 어떤 표현들은 그냥 그 레토릭에 가까운 표현들이 더 많았고요. 특히 3에서 기의 형상을 리라고 명명했다라는 점이 유사하다라고 보셨는데 조소왕이 리를 기의 궤적으로 본 데 반해서 임성주는 초희안과 소당연을 자연으로 통합을 한 뒤에 기의 자연성 자체를 리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 기 자체에 대한 그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조소왕의 기철학이 임성주의 리기 이론론과 연결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논증이 요구됩니다. 이 부분이 글의 핵심 논점 중 하나인 만큼 둘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유 구조나 개념적 연계성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조소왕 철학의 연원을 임성주라는 특정 철학자에 단선적으로 귀속시키기보다는 다양한 기철학 전통과의 영향관계 안에서 다층적으로 조망하는 방식은 어떨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덕분에 이 조소왕이 기를 유무생물을 관통하는 전자로 규정했다는 그런 점을 발견했는데요. 이 점에서 그가 동시대의 폭넓은 기철학적 사유를 사상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변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그가 기에 주목한 경우와 이를 바탕으로 균등이라는 핵심 명제를 정초해가는 내적 논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불교적 연원 분석 중에 각의 의미와 상호 의존성 그리고 유불 융합의 함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자는 조소왕이 소왕기설에서 원후의 대승기신論소에 영향을 받아 각을 도입하고 기, 물, 리, 각의 상호 우존 구도를 설정했다고 분석합니다. 대승기신론소에서 각은 본각과 시각, 불각의 상호 우존적 관계로 설명되는데요. 조소왕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기, 물, 리, 각의 상호 우존성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소왕의 각은 대승기신론소에서 제시된 각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조소왕은 기는 반드시 성을 지니고 성이 있으면 반드시 욕망이 있으며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각은 기의 전개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성육과 어떤 연속적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이때 깨달음은 대승기신론소에서 나타난 불교적 깨달음과는 상이해 보이는데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표현상의 각이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그 내용상의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보충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기, 물, 리, 각의 상호존성을 표현하는 대목도 온전히 원후의 영향인지 의문입니다. 그 근거로 인용된 이 글은 불가리, 증물, A, 외, 무, B라는 이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송명 신유학이나 조선 성리학에서 널리 사용된 레토릭에 가까워 보이고 상호대제성 또한 불교적 맥락으로만 해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소왕이 표현하고자 한 세계의 상호 우존성이 원호에게 비쳤다는 결정적 근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소왕이 유학적 기철학과 불교의 깨달음을 통합하려 했다면 그 의도와 철학적 함의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소왕이 유불 통합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제가 예측하기로 각이라는 것은 유학적 기설로는 미처 다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실천적 전환을 드러낼 만한 개념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예컨대 조소왕은 각을 통해서 인간이 우주에 만연한 기의 흐름을 인식하고 모두가 하나의 기로부터 유래한 평등한 존재임을 자각함으로써 실천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시했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각이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서 민족의 각성과 결속을 요청하는 논리로 확장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각은 단순히 불교적 염원의 흔적이라고만 이제 보기보다는 유부를 매개하여 형성된 실천적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조소왕에게 있어 각이 어떤 철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셋째로 소왕기설의 실천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자는 조소왕이 소왕기설의 끝을 기의 수양으로 마무리하고 또 수양론의 구조 안에서 기를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실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어떤 근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기의 수양론이 저자가 표현하듯이 사회혁명을 위한 실천적 바탕을 제공하는 이론으로 해석되려면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소왕이 제안한 양기의 방법론이 삼균주의의 정립이나 정치적 실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이 아까 발표 과정에서 문득 든 생각인데요. 지금 설정해 놓으신 어떤 철학적 글이라고 분석시켜 놓은 글들이 3편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 글의 외연을, 그러니까 철학적 글이라고 해놓은 그 범위를 늘리면 좀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정치 철학적인 글들이 더 많이 남아있을 텐데, 그런 것들 안에서도 혹시 이 어떤 사회혁명을 위한 실천적 바탕을 제공하는 이론으로 해석할 만한 그런 근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사소한 지점들을 3가지로 제시를 해 놓았는데요. 이상으로 이제 선생님의 답변을 듣도록 나중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제 끝으로